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 정부는 최근 21번째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건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서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발표되면서 사업지역 일대에 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 지역 일대를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권자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지정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가? 네 번째는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다섯 번째는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 여섯 번째는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일곱 번째는 허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허가 계약,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처벌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지정하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또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해서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또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위 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청취 및 심의 과정.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에요. 계속해서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 내지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또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또 지형도,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공고 내용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상위 기관인 국토부 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허가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놨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누가 허가를 해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허가대상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상이 아닌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동으로 받아야 돼요. 다음은 여섯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기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면적의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용도별 기준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설명을 해놨죠. 박스 안에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빨간 걸로 표시를 했죠. 180평방미터 이하를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공업지역은 660평방미터 이하. 저 밑에 임야는 1000평방미터 이하. 농지는 500평방미터 이하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경우를 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스 오른쪽에 보면 기준 면적의 증가 및 분할 시 허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주의 깊게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의 기거래 실태 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10% 내지 300%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정해서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기준 면적 18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이 너무나 아파트가 또 주택이 과열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180평방미터 이상만 허가를 받아라. 이럴 경우에는 별로 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180평방미터 곱하기 10%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평방미터 초과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10%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했는데 이 거래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면적을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가지고 허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쪼갰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할 후에 최초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분할하고 최초 거래할 때는 분할하기 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것인지 허가가 면제되는지 이것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예로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18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도 된다,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또 너무나 과열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10%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을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토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하겠죠. 따라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18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그 이하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18평방미터 이하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이 180평방미터였었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과열됐다 할 경우에는 10%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80평방미터 곱하기 10% 하면 1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18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잠실 마이스나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잠실동이나 삼성동, 대치동 또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지역에 대지 지분이 18평방미터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밑에 쭉 어떤 아파트인지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 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허가 절차 세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선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 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선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토지가 공입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이 그 매수를 원할 때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선매제도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사서 그 토지를 보관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매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선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처분의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 신청 처리 기간, 그러니까 15일 동안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16일째 되는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16일째 되는 날 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 유동적 무효란 얘기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란 얘기예요. 완전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다. 그리고 또 이 미완성의 법률행위가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또 불허가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9번째로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10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허가구역의 지정 취소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어떤 취소 사유나 또 축소 사유가 있으면 또 관련 지자체에서 이런 건의가 있으면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또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문제, 또 해제 문제, 또 벌칙 문제, 지정 절차, 허가권자 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